항쟁이 기관차 1호로 타도 제국주의. 중 정치와 문화. 신멀로주의. 2025년 12월 5일 트럼프 정부가 이기 첫 NSS로 신멀로주의를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름을 따 돌로주의라고도 불리는 신멀로주의를 통해 트럼프 정부는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 회복 적대적 외세가 서반구 자원을 착취하고 서반구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유럽 갈등 등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자국과 서반구의 이익에 집중을 내세웠다. 일기 정부 때 최우선 전략 지역이던 중국이 서반구 다음으로 밀렸다. 이에 대해 애틀랜틱 카운슬 싱크탱크 중국 담당부 국장은 미중 경쟁을 가치 충돌이 아니라 이익 기반 경쟁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미중 경쟁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매우 큰 변화. NSS는 중국의 권위주의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신멀로 주의에는 러시아에 대한 비판도 일절없다. 한편 대만 분쟁 억제를 위해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 이는 미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들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한국, 일본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일련의 사실은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신멀로주의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전략은 19세기에서 20세기 미국가 정책의 21세기 버전이다. 멀로주의는 1823년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의회 연두교서에서 유럽 신대륙의 상호 불가침을 주장하며 등장했다.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만들지 말고 신생 독립국에 간섭하지 말 것. 대신 미국은 유럽 보유 기존 식민지를 포함해 유럽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고립주의 선언이었다. 1897년 집권한 윌리엄 맥킬리 대통령은 1869년 정계에 진출한 뒤 보호 무역주의를 강력히 주장하며 관세 장벽을 세웠고 1896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돼 당선.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을 치르며 쿠바를 독립시킨 뒤 1899년 전쟁을 종식했다. 이때 푸에르토리코를 국외 영토로 하고 괌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하와이를 복속시켰다. 맥킨리의 경제 군사 정책은 멀로주의의 연장이다. 맥킨리는 재선 후 10개월 만에 암살됐고 정책은 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에게 계승됐다. 루스벨트는 파나마 운하지대 소유권을 강탈했고 큰몽둥이 정책을 주창하며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화를 본격화했다. 트럼프의 신멀로주의는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등장했다. 2025년 8월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를 마약 범죄국,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 카르텔 두목으로 모략하면서 마두로 정보 제공자에 대한 상금으로 5천만 달러를 내걸었다. 8월 중순부터 카리브해에 강습함 상륙함 등 해상 무력과 1만 5천 미군을 배치한 뒤 민간 선박을 마약 운반선으로 음해하면서 2025년 12월까지 30여 차례 공격해 100명 넘게 학살했다. 유니타스 2025 서든 스피어를 비롯한 군사연습작전을 끊임없이 전개하는 한편 베네수엘라에서 11km 떨어진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떠있는 항공모함으로 삼으면서 대베네수엘라 침략 전쟁을 준비했다. 다른 한편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마약 범죄국으로 만들기 위해 가짜 깃발 작전을 여러 번 벌였다. 9월 베네수엘라 군대가 적발한 불법 선박에는 코카인 3,680kg, 연료 2,400리터 등이 실려 있었고 불법 마약 연료 거래를 하던 4명 중 1명은 미 DEA 마약 단속국 요원이었다. 10월 미 CIA 중앙정보국은 용병 집단을 꾸리고 카라카스 광장 공격, 미 대사관 공격, 자체 공격 작전들을 시도했으나 베네수엘라 당국에 적발 지지됐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미국이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베네수엘라에서 가짜 깃발 작전을 계획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1898년 미 스페인 전쟁의 신호탄이던 메이노 사건과 1964년 톰킹만 사건을 예로 들었다.